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에 여기 최근 대형 이 건수가 터지고 난 다음에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 들어간 데서 바로 목표가를 제가 훅 올려가지고 2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이거 팔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홀딩 하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드렸던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자, 20만 원 목표가가 어떻게 제시된 거냐라고 하면, ABL 바이오가 지금까지 기술 이전을 총 9건을 했고요. 그 9건의 기술 이전의 총계 금액이 11조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계산을 해보면 이 ABL 바이오가 20만 원, 라운드 넘버 2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11조가 돼요. 그러니까 고선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 단계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알테오젠이 빈자리,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매번 뭐 코스닥은 뭐 이제 잡들만 남고 뭐 껍데기들만 남고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 앞쪽에 이 코스닥 종목들의 코스피 이전 역사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주, 현대중공업, 그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현대중공업 때문에 코스닥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코스닥이 오픈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야, 현대중공업 코스닥에 있다가 넘어 들어간 종목이고요. 네이버 코스닥에 있다 넘어간 종목이고요. NC소프트 이전된 종목이고, 셀트리온 이전된 종목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이게 커피의 동서 같은 회사들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 들어간 회사들이고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이제 좀 이름 있는 유명한 종목들이 넘어갈 때마다 언론에서 이런 얘기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게임 끝나는 거죠. 그 자리를 채우러 나머지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회사는 이제 넘어간 건 아니고 자진 상패를 했죠.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패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뭐 관심에서도 사라지고 다 병맛돼 버리고 그러냐라고 아니죠. 그 자리를 누군가 메꾸고 들어가요. 또 그런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파마 리서치나 뭐 클래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했다. 뭐 여러분들 관심이 더 많을 만한 종목 로봇으로 바꿔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가 코스피로 이전을 갔다. 그러면 코스닥에는 껍데기만 났냐라면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하이젠 RNM도 있고 클로봇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더 빠른 속도로 따라 올라와 가지고 그 빈자리를 계속 메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두고 알테오젠이 날아가면은 30조치만큼의 가치가 코스닥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가치가 30조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채우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1조 선에 들어와 있는 여기까지는 기본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나머지 이 빈자리, 물론 여기서 다시 얘가 뭐 저 더블이 나오면서 20조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당장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시장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쉽게 보는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으로 올라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계속 적자했잖아요. 알테오젠. ABL 아직 적자고요. 내년에 가도 적자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내내 적자였어요.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한테 넘겨준 게 10년 전입니다. 2015년 얘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다시 기술 이전을 글로벌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한 게 그게 5년 전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나가서 이제 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ABL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돈이 실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몇 년은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 사이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적자인데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방법이 기술 이전 가치입니다. 기술 이전. 저 기술 이전을 한 종목은 한 종목대로, 안 한 종목은 안 한 종목대로. 안 한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게 바뀌잖아요. 그 기술 이전 가치라고 하는 게 주로 주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유한양행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었죠. 이 레이저 티닙의 가치가, 아니 이 약의 가치가 주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자, 원래는 1조 4천억짜리로 계산이 된 겁니다. 예, 이게 기술 이전을 넘어간 게 1조 4천억짜리로 넘어갔어요. 그랬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임상 결과 조금 잘 나오자 2조로 가치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4조로 올렸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대. 여기까지 유한양행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최고가 들어갈 때는 렉나제의 가치가 7조 원의 가치가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질 땐 4조까지로 내려왔던 거 얘기 드렸었죠? 4조까지로 내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눌려 들어와 있는 상황이 이러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레이저티 렉나자 같은 경우가 분기 매출액이 2,300억이 나왔습니다. 2,300억. 그러니까 지금 연간 1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4조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조가 아니라 7조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1조 나온다니까요. 지금 1조. 그리고 중간에 얘들 잡소리 한 것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렉나자 하나에서 1년 동안에 2조 2천억이 나올 것이다. 유한양의 전체 매출이 2조밖에 안 되는데 뭔 2조 2천억 같은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었죠. 이렇게 지들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직 답이 안 나온 기술 이전이 안 나온 경우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걸 좀 띄워겠다라고 하면 가치를 올려버리죠. 코롱티 시즌의 경우 12조 원까지 가치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확실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것들입니다. 이미 해서 기술 이전이 반환되지 않는 상태. 이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9건에 11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 뒤에 D&D 파마틱이 그러는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계속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임상 진행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렉나자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에서 2조 원, 4조 원, 7조 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가치가 계속 올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그 위쪽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방식으로는 비교 방식을 보여드렸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큐러셀의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앱클론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대밖에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올라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관리 종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종근당이 2대 주주로 들어올 순간 관리 종목 이슈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고요. 연말 되면 관리 종목에서 탈피할 거다라는 재료 들어올 겁니다. 그대로 갖춰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상장이 되면서 와 기술 이전 이렇게 기술 이전이 이런 대형 그 에임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요. 이전에도 대형 기술 이전을 터트리고 나서 들어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코스닥에 지금 이름 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상장되기 전에 다 기술 이전 다 터트리고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지아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이런 회사들 다 상장되기 전에 다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회사인데 그 원조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을 상장 전에 기술 이전을 먼저 터트려 놓고 그리고 상장되는 회사가 그 원조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그래서 이 ABL 바이오는 상장됐을 때 그때가 최저가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떨어졌을 때 같은 주가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2020년 개박살 날 때요. 요때 떨어져 가지고 상장 초기 주가 찍고는 그리고 쌍바닥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죠? 이게 ABL 바이오가 이런 기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상장되기 전에 이미 상장되기 전에 이 블록버스터를 터트리고 들어온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장되기 전에 1조 2조 원 가까이 되는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인드 바이오가 3조가 들어있는데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상장된 회사거든요. 7년 전에. 그러니까 요 시간차 같은 것도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상장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한 5조 상장하고 5조 기술 이전 터트리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터트리고 들어가지고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주가 저 위쪽에서 한 10만 원쯤에서부터 시작해버리겠죠. 지금이라 그러면 예전에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이제 주요 지금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상장 전에 다 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굉장히 싼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Y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 전에 기술 이전 하고 들어오는 회사고요. 그래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 시가지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매매하면서 이 에이블과 무슨 파이프라인을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쫙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술 이전이 나왔을 때도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기술 이전 가치 계산을 해가지고 이 ABL 바이오가 7조 원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계속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보나마나 습관적으로 매도 나올 거고요. 매도 나올 때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관들은 이거 습관이에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나왔을 때 그래서 슈팅 들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덱이 들어갔었고요. 인벤티지도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 습관입니다. 얘들 거의 습관성 매도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 이 종목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세 건이 전부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을 10건을 하고도 개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글로벌 그렇죠. 빅파마가 없다라는 거. 빅파마 Y바이오가 저렇게 개취급 받는 것도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ABL 바이오 역시 그 앞쪽에 그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쭉 들어와가지고 3조 원까지 기술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건 빅파마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빅파마의 첫 스타트를 끄는 건 올해 지금 2개 말고요. 이전에 2022년 1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노피로의 기술 이전 이거 시작이에요. 이 일봉으로 보면 꽤 많이 오른 거 같죠. 자, 주봉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거 리가캠 바이오에서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은 짓으로 했죠. 기술 이전 나오고 패대기 기술 이전 나오고 뽁 올라 들어가고 바로 패대기 쳐가지고 눌러버려요. 이게 2022년 거거든요. 바로 패대기 쳐버리죠. 그랬다가 쭉 밀고 들어오니까 잠깐 쇼커버 들어온 다음에 또 도로 패드기 쳐가지고 다 눌러놓고 시컷 다 눌러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털어먹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100만 주까지 매도를 하죠. 리가캠도 똑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알테오젠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알테오젠이 4조 7천억짜리 기술 이전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뒤져보세요. 딱 이런 방식으로 나올 테니까. 리가캠도 뒤져보세요.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개인들 털어먹는 거죠. 이제 털어먹으면서 쭉 잡아 들어가지고 개인들을 이렇게 실질 시간 끌어가지고 항복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쫙 잡아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이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현재 자리에서 친다 그러면 자 어제 지금 예로는 이 ABL 바이오가 최근에 터뜨렸던 거는 그랩바디입니다. 자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이에요. ABL 바이오는 니가캠바마처럼 원래 ADC 즉 이중항체 종목이죠. 그래서 인투셀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투셀이 기술 이전을 한 게 ABL 바이오한테 기술 이전을 했다가 그게 반환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 바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DC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물 전달이에요. 약물 전달 플랫폼. 이거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이거 BBB 셔틀.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기존에 이제 항암제 쪽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나왔다 해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가는 데서 이런 데서 뭐 저 위로 가지고 다시 저 위로 저거 주가 3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붙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ABL 바이오가 이렇게 가는 거 살펴보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 상가 20% 이런 거 나오는 구간이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시가총액 4위 종목이잖아요. 10조짜리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HLB나 이런 종목하고도요 똑같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어도 알테오젠이 플랫폼 삼총사 기업하고 HLB하고는 움직이는 이게 움직이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ABL은 시가총액 상위라도 이게 세력주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ABL 같은 경우는 세력주 형이 아니라 추세형 종목이에요. 추세형 종목. 그래서 아래쪽에서 밑에서 눌리면 받아서 그냥 계속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 알테오젠, 리가캠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는 ABL은 이제 신규로는 들어갈 만한 구간이 못 돼요. 이제 다시 요게 위로 올라 들어간 다음에 2차 시세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세요라고. 이제 고전 구간 같은 경우는 ABL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어제 에임드가 튀자 인투셀이 같이 튀었고요. Y바이오 같이 튀었죠. 이렇게 확 치고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요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BL이 저렇게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이 이중항체주 그리고 면역항암주 요런 쪽에 애들이 뒤따라 올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렇잖아요. 로봇주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로보티즈하고 이렇게 빡 치고 나가면 그러면 로봇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방산주에서 하나여로 현대로템이 그냥 내리치고 올라가면서 폭주하면 방산 쪽에 관련된 쪽 쭉 다 따로 들어오고 조선에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면 조선기자재 따라오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에서라 그러면 요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의 애들을 단기 스윙 공략으로 들어가는 그 이정표 종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계속 쭉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목표치 기본 수치를 제시드린 겁니다. 11조 시가총액.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알테오진 빈자리를 넣어서 에코프로 BM을 따라잡는 거. 요게 이제 잘안해서 1조 들어가는 게 1위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이 구간에서 조정 나오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ABL이 올라 들어갈 때 요런 쪽의 애들로 공략을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ABL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ABL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눌리는 구간. 민기장 눌리는 구간에다가 아닌가? 잘못 샀나? 이래가지고서 괜히 거기에 주가 흥분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서 한두 달 이렇게 물려있다 보면은 지치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버리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와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눌려. 하나 눌려. 이러면 지쳐. 그래서 지쳐가지고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요. 이게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들어가지 마시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ABL이나 보로노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이라도 추세형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따라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 타고 그대로 쭉 들어갔다가 그 추세 상승 랠리 끝나고 나면 일정 지점까지 가는 다음에 눌려 내려 들어오면 그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걔들 들어가게 되면 테마형 가는 것처럼 같은 섹터 내에 이렇게 쳐져 있는 애들 얘들 가지고 계속 스윙 거래 하시면 돼요. 자, 전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이제 8시 45분 이제 오늘 종목들 이거 오르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쭉 또 찾아 뽑아내는 시기가 됐죠. 이제 뭐 최근 보시다시피 지수 박스 계속 이어지고 종목도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메이저 수급도 뭐 샀다 팔았다 정신없고 종목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고 자 요런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쪽의 종목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튀어나가지고 춤추는 종목들 같은 경우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바로 직전에 철일고속 같은 저런 종목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 박스에 골려져 있는 동안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